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함께 하는데요. 김해시의 캐릭터 토덕입니다. 자, 지난해 김해에서 치러졌던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또 김해 방문의 해까지 대규모 행사들을 치러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용 유발 효과도 컸는데요. 올해 또 김해시는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김해시의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요즘 아름다운 이 봄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산을 찾는 분들이 또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산불 예방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산불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에 작년에 굉장히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들을 비롯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김해시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먼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14년 만에 또 김해시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개최를 했고요. 또 거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김해 방문의 해, 이 큰 세 가지 이벤트를 김해에서 치러냈습니다. 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1천억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고용 유발 효과도 1만 3천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는 저희들이 더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은 그 3대 메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김해시라고 하는 이 도시 브랜드를 전국과 또 해외에서 오신 동포분들께 많이 이렇게 좀 각인을 시키고 도시 브랜드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저희들에게는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우리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7개의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 이 가야고분군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구가 김해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또 우리 김해시 지역에 또 전략산업과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의 5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고요. 또 우리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성장 동력을 또 확보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옥체험관에 있는 명월이라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김해 시립 김영훈 미술관을 또 시민들께 임시 개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이렇게 또 선보이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이렇게 공들여왔던 광역교통망과 관련된 대규모 SOC 사업들이 속속 준공이 되면서 동김해 인터체인지와 부산 강서의 싱만 JCT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완공이 되었고요. 또 우리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남장류 인터체인지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남권 순환광역철도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광역철도도 또 이렇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올해가 김해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만든 해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해가 될 텐데 올 한 해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시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해시가 이제 19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는 2배가 늘어났고요. 예산은 10배, 또 지역 내 총생산은 5배, 기업체 수는 무려 30배 등 모든 이 성장 지표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도 이제는 인구 절벽과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 앞에 저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30년인 우리 김해시가 한 번 더 재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 김해시는 도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글로컬 시티 김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전환의 키워드가 글로컬 대학입니다. 김해시와 우리 대학 또 산업계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도시 전체를 교육과 산업 생태계의 현장으로 올 시티 캠퍼스를 실현해 가겠다라는 예. 게 저희들의 첫 번째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실무 인재들을 직접 양성을 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도시 대전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입니다.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도시 공간을 확장하면서 해외에 있는 두바이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이 교통 트라이포트를 이 기반으로 해서 김해시를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 이렇게 좀 키워가겠다라는 대형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산업 대전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민선 8기 1년 차부터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또 어생명 의료기기 클러스터, 로봇이나 반도체 융복합 허브라든지 또 에카수소 클러스터와 같은 이런 단지화를 통해 가지고 단위 사업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원을 김해에 설립을 한다든지 또 문화 콘텐츠 혁신밸리를 김해에 조성을 한다든지 예.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을 조성을 하는 등 우리 시민 생활을 위한 대전환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올해 이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먼저 여전히 좀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저희들도 지금 많은 걱정입니다. 현재 내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지역 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올 초부터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와 착한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리 김해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700억 원으로 확대 발행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육성 자금도 조기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열심히 이렇게 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이 착한 선결제는 우리 도내에서 김해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착한 선결제로 인한 이런 영향력이 지역 소상공인 또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토부의 그 지역 전략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민선 8기에서 가장 역점 사업이 김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인데요. 국토부 지비 해제 이 총량 제외 사업인 이 국가 지역 전략 산업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제안한 화목동 일원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이번에 선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제 멈출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우리 김해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꼭 성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물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김해시의 글로벌 물류 기업인 쿠팡 자회사가 2천억 정도의 투자를 김해시에 결정을 했듯이 우리 김해시를 선택했던 그 입지의 탁월성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정부에서도 부산과 이 경남권이 다른 이 물류 플랫폼 조성 신청 예정지보다 물류비 절감 효과가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실현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국토부의 추가 수요 조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책 변화에 맞춰 가지고 유연하게 저희들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잘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예. 현재 계류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라든지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김해시의 구상이 국책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김해시를 두고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라든지 뭐 인구 감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또 작년에 인구 정책관을 새로 도입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가 56만 명의 시민을 가진 전국에서는 15번째 대도시입니다만은 저출생과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해서 우리 김해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간 인구 통계 추이를 보니까 매년 외국인 주민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내국인은 줄고 있고 또 포괄적이고 이게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히 이게 청년들의 이탈이 자꾸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분들을 어떻게 지역에 잘 정착을 시킬 것이냐에 저희들 준비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시 인구 정책은 크게 저출생을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청년 유출을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외국인을 어떻게 잘 정착을 시킬 것이냐 하는 세 가지로 이렇게 집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저출생 완화를 위해서는 예. 다양한 양육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 정책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를 못하고 이게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예. 인구 정책 플랫폼을 올해 안에 개설을 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시민들께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또 그 플랫폼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 유출이 되는 이 원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컬 대학과 또 김해시는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교육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정책으로 또 역시 이 글로컬 대학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외에 있는 우수 유학생들을 유입을 하겠고요. 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인턴 제도를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2, 3만 명에 대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작년에 이제 인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됐죠. 어떻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올해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이제 우리 글로컬 대학 사업이 2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제시했던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김해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글로컬 사업의 핵심 사업인 김해 인재 양성 재단을 연내에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산하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시민들도 이 글로컬 사업에 참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평생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대학이 벽을 허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재교육을 언제든지 원할 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는 김해 시민들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시거나 문화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김해 시민 펀드를 예.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도출되는 글로컬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들을 김해에 국한시키지 않고 양산시와 밀양시 또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동부 경남으로 이렇게 좀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네. 지난해 좀 큰 호텔과 또 공원도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남도로부터 재정비 권한을 또 이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또 구상을 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이 1996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30년이 이렇게 다 되어가는 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3단계의 사업이 있는데 1,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호텔과 또 정원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3단계 사업도 지금 차츰차츰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렇게 호텔은 250개의 객실을 가진 5성급 호텔이 개관을 했고요. 또 호텔 정면에 26,000평의 이게 정원형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금 제공이 되면서 인근에서는 가장 큰 녹지 면적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푸른 경남상도 이렇게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호텔은 작년 우리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 때 외국인 선수단 전용 숙소로 활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김해시와 이 호텔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광 연계 사업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위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객이 더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김해시는 유통단지 이게 재정비 권한을 도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통단지의 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융복합 컨텐츠 타운을 그 유효부지에 조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추진된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28년도까지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세계적인 지금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 분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아마도 고부가가치를 가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컨텐츠 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 뭐 방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AR, VR 컨텐츠 같은 이런 컨텐츠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김해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관광 컨텐츠 기업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장유 관동동에 그 경남 컨텐츠 지원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어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도내에 있는 컨텐츠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김해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이 글로벌 융복합 컨텐츠 산업타운은 지난 1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고요. 27년에 준공을 해서 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좀 최고 가는 컨텐츠 산업의 메카로 김해시가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그 도립 동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도립 동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우리 김해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56만의 대도시면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우리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이렇게 질병에 이완된 우리 김해 시민들이 뭐 이렇게 좀 격리병실이 없는 그런 관계로 공공의료가 없는 관계로 멀리 이렇게 충청도까지 전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공공의료원과 관련된 설립 타당성 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경상남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성인과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그런 예정입니다. 2028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32년에 약 300병상 규모의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된 내용들, 뭐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골격센터라든지 또 집단 감염을 대비한 병상이라든지 아이들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의료가 집적화된 그런 동부 도립공공의료원을 지금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좀 더 가까이 필수 의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해시 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공원묘원에 플라스틱 조화를 뭐 근절한다든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런 탈플라스틱 정책들은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탈플라스틱 그다음에 필자원순환 이 슬로건으로 2022년부터 이렇게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건절 사업이라든지 다회용기 사용하기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현수막 이런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꾸준히 지금 이제 만들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건절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용률 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도 되고요. 또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서 현재 심사 중인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23년부터 시행을 했던 게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하기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다회용기 100만 개가 사용이 됐고 또 이 100만 개 대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던 사업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8,800여 장의 이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개선을 했고요. 소각 쓰레기를 약 5.3톤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난해에 국내 우리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저희 김해시가 또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폐가전 수거를 포함을 해서 폐가전을 좀 수거하는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버려지는 폐가전 또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가전 수거 시스템 개선 사업을 또 이렇게 새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분야만큼은 우리 김해시가 선도 도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하면은 또 천혜의 자연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김해 화포천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남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화포천 습지가 이제는 국제적인 생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지난 1월에 스위스에서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해시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요. 다가오는 이제 7월에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인정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하포천은 2008년도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오염된 하포천을 복원하고 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람사로 섭지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6년간 람사로 로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에 람사로 로고를 부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이미지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이미지를 한껏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 보존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하천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또 이렇게 람사르 섭지 등록을 추진해서 생태 관광 분야뿐만 아니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포천 인근에 최근에 이제 황새 텃새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얼마 전에 첫 부화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3마리의 아기 황새가 이렇게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가을 되면은 화포천 섭지보존센터가 또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 보존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이 하포천 섭지를 세계적인 자연유산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김해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올해는 1995년 김해시군 통합일인 5월 11일 시민의 날로 이렇게 제정한 이후에 통합 30주년을 맞는 김해시에게서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 시군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김해시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전국의 15번째 대도시로 우뚝 서기까지 김해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김해시에서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김해시면 시민주간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과 또 민간기록물 전시회라든지 불꽃축제, 음악회는 물론이고 김해 사랑 상품권을 특별 발행을 하겠고요. 전통시장의 할인 행사라든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 전역에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김해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4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우리 가야문화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5월에는 또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이 잇따라 개최가 됩니다. 역사와 문화 또 축제와 스포츠가 아우러진 우리 글로컬시티 김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